언론 관련 이야기를 다뤄볼까 합니다. 네. 2008년에 신설된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제 사라지고요. 네. 방송 미디어통신위원회가 새로 만들어집니다. 미디어가 하나 들어갑니다. 미디어 하나 쑥 들어갑니다. 자, 관련한 이야기를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최민희 의원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민희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게 뭐 어떻게 바뀌는 건지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모르는 분 많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주시죠. 예, 일단 방송통신위원회는 조직 개편으로도 없어져야 하지만 이미 방송통신위원회가 윤석열이 방송장악의 도구로 쓰는 바람에 그 자체가 방송통신 규제 혹은 약간의 진흥 정책을 수행할 권위를 잃었습니다. 네. 그래서 해체하고 다시 구성하겠다. 이게 기본 방침이었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미디어가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네. 이게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라고 불러도 안 되고 이게 완전히 의미가 달라집니다. 원래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위원회 안도 발의됐었는데 시청각이 들어가면 또 복잡해져서 꼭 방송 미디어통신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미디어가 들어갔잖아요. 뭐가 네. 들어가냐? 애초에 2008년에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에는 유료 방송, 즉 IPTV, 케이블, 위성방송 규제, 진흥이 전부 방통위원회에 있었습니다. 근데 2012년 박근혜가 당선되고 창조경제 한다면서 방통위 조직을 뜯어냈는데요. 그 뜯어낸 것이 IPTV, 위성방송, 케이블, 유료방송, 진흥과 규제를 떼서 미창부로 옮겼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 그래서 저는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방송 규제 진흥은 한데 모아야 된다고 계속 주장해 왔고요. 그런데 이걸 문재인 정부 때도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저희가 소수 정당이에요. 여당인데. 그래서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미디어는 뭘 의미하냐면 IPTV. 오히려 지금은 방송보다 더 커져 버렸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IPTV, 위성방송, 그다음에 케이블 TV, SO까지 다 들어오게 되고요. 이게 가입자 수가 그 박근혜가 요걸 띄어갈 때는 560만 정도였는데 지금 2천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2천만 명이 가입한 유료방송 규제가 들어간 새로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뜨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명칭이 바뀌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규제 대상이 커졌고요. 그래서 당연히 위원 수가 늘게 됩니다. 그래서 5명이었는데 7명으로 늘게 됩니다. 원래 방통위에서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IPTV라든지 유료 방송이라든지 이런 거를 한데 모아가지고 감독과 규제를 했었다가 2008년에 박근혜 때 이거를 갑자기 이상하게 떼가지고 부처에다가 이렇게 줘버렸어요. 그때 미창부를 만들어서 창조 경제를 세게 하겠다. 지금의 과기부예요, 그게? 과기부는 그 이후에 문재인 정부에서 이름만 바꾼 거고요. 그게 정부 지금의- 조직 개편을 하려니까 당시에 야당인 국민의힘 쪽이 손도 못 대게 한 거죠. 그렇게 소수 여당이었잖아요. 그때 민주당이. 네. 그래서 제대로 조직 개편을 못 했습니다. 이제 요즘 그거를 기형이었던 기형. 기형적인 구조를 이제는 정상화시키는 법안이다. 네. 그렇게 보면 되겠는데 네. 언론 플러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이진숙 쳐내기 법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영상으로 잠깐 만나보겠습니다. 정부 조직법 개정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우리 방통위와 관련해서 기자 여러분께 또 국민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핵심은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바꾸는 것입니다. 통상 조직 개편은 구조를 크게 바꿀 만한 이유가 있을 때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번 조직 개편안을 보면 조직이 크게 분리되거나 또 틀이 달라지는 것은 별반 없습니다. 사실상 현판만 바꿔 달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가장 큰 변화는 위원장, 저에 대한 조치입니다. 네. 근데 사실 진짜 이 기형적인 구조 때문에 봤더니 뭐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 방통위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이제 방송국은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방통위가 허가해 줬는데 과기부가 불허해. 안 해줘. 이거 굉장히 이상한 구조가 돼서 일의 효율성을 많이 이렇게 침해하는 경우가 있었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이게 좀 아까 과기부가 유료방송 규제권을 갖고 있잖아요. 인허가를 하면 방송통신위원회한테 다 뺏기에는 좀 거시기 했는지 동의권을 줬습니다. 어디예요? 방통위원회 과거에. 그러니까 이 사업자 입장에서는 과기부에서 다 절차를 밟고 방통위에 또 가서 동의를 구해야 되는 이 절차를 다 관리해야 되니까 이중 규제 논란이 있었고요. 이중 규제가 있었고. 그래서 이것도 해소되는데 지금 저런 발상이 나오는 게 유화적이라 그런 것 같고요. 세상이 본인 중심으로 돈다고 생각하나 봐요. 유화적이라는 건 그냥 취소하시죠. 또 괜히 또 소송 걸릴 수 있으니까요. 네. 네. 취소하겠습니다.
지금 수사 시작됐거든. 수사가 아주 재빨리 시작됐습니다. 네, 저 취소. 네, 그건 취소합니다. 네, 그런데- 내용으로만 그냥 비판해 주세요. 그래서 네. 제가 아까도 어디를 주목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저희들이 주목하는 거는 과기부에서 넘어오는 그 중앙부처 직원 35명 외에 전파관리소 뭐뭐 넘어오는 그거 또 중요하지만 이게 조직 네. 개편인데 더 중요한 건 가입자가 2천만 명으로 늘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IPTV. 그래서 이에 관한 세세한 지원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주목해달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외면하는 것 같고요. 언론이. 네. 그리고 이게 역사가 있는데 2000년에 통합방송법이 만들어지면서 과거에 종합유선방송위원회 뭐 이런 위원회들이 다 합쳐져서 방송위원회가 뜨거든요. 그때도 방송위원회법이 통합방송법이 만들어지면서 과거 위원들은 다 자동 면직됐습니다. 네. 그리고 2008년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뜰 때도 제가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이었는데 임기가 1년 6개월이나 남아 있었습니다. 네. 근데 신법이 통과되자마자 그냥 면직되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거는 신법이 만들어지고 조직이 개편되면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그리고 2013년에 아까 박근혜 때 조직을 떼어갔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방통위에서 미창부로. 그때는 조직만 떼어갔는데도 이계철 방통위원장이 물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직이 그렇게 개편되고 그러면 네, 물러나는 네, 것인데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진숙 씨에게 특혜를 줄 수는 없다. 네. 혼자에게. 예. 이게 핵심입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본인이 대단한 인물이 착각 속에 살고 있다. 아. 이게 의학 용어도 쓸 수 있는데 저도 안 쓰도록 하지 하겠습니다. 마요. 그런 거 하지 마. 그냥 내용으로만 하면 돼요.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그러면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가 이제 신설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위원도 5명에서 7명 이제 네. 늘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그때 이 7명은 뭐 예를 들어서 국회 추천 뭐 이런 게 네. 있어요 또? 여기서 상임위 셋, 비상임위 넷입니다. 근데 야당이 추천할 수 있는 게 3명입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이 이진숙을 또 추천할 수 있는 겁니까? 뭐 하려면 할 수 있죠. 그럼 오겠네. 심각한데. 온다니까 그러면. 근데 방송통신위원장을 하다가 장관급, 네. 그 위원은 차관급이라. 그런 건 상관없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지켜보죠, 뭐. 그래서 아. 상임 3명은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고 이 사람이 위원장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야가 1명씩 상임을 추천하게 되고요. 아. 그다음에 비상임 4명은 아마 의석수 비율로 하면 여야 2대2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그 이종섭도 보세요. 장관하다가 차관급 호주 대사로 런종섭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들은 그 뭐. 걱정은 타당은 한데 네. 모든 게 장동혁에게 달려 있다. 왜냐면 대구시장 자리 준다 그러면은 위원 자리 준다 해도 저 이진숙이 안 올 것 같거든요. 아. 그러니까 본인의 정치적 진로를 우리가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 저는 그리고 이진숙 위원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방통위를 그렇게 망가뜨려놨잖아요. 지금 조직 개편안과 이진숙과는 별로 상관도 없는데 본인이 좀 찔려서 그렇게 해석하는 거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은 전한길 씨의 선택이 좀 중요하겠네요. 전환기 씨가 입장을 밝혔죠. 양보한다고. 양보한다고. 예, 알겠습니다. 근데 요거보다 또 중요한 아, 게 더 중요한 게 또 있습니까? 예, 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구성되면 공영방송 이사선임이 시작됩니다. 아, 그러니까 그러네. 지금 이제 완전 꽉 막혀 있는 상태니까. 그렇죠. 지금은 안 되고 있잖아요. 예, 예, 지금은 아. 위원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네. 지금 자꾸 이진숙 씨가 위원을 추천하라고 하는데 이 조직 개편이 되는데 누가 위원을 그렇지. 추천합니까? 그리고 지금 추천해봐야 그분들은 9월 25일 이 법이 다 나가야 통과될 텐데 되는데. 다 나가야 되는데 그렇네, 그렇네. 예, 그건 곤란하고요. 어. 그래서 공영방송 이사 추천이 시작되고 그러면 방통위가 그걸 주도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사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규제진흥기관으로 중요하지만 지상파 공영방송의 이사 선임을 진행하기 때문에 더 그래서 중요하다고 의미가 느끼실 있네요. 거예요. 아. 그래서 그 후속 작업이 진행되면 저희는 올해 안에 공영방송 정상화까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네요. 올해 안에.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방송법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정리해도 돼. 왜냐하면 의원님하고 나누고 싶은 얘기가 많아서요. 근데 이 얘기 해주셔야죠. 어떤 지난번에 얘기? 제가 네. 이거 갖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 방송법 통과시키고 나면 반을 다 보여준다고. 아, 맞아요. 그때 반만 보여준다고. 아, 그랬어. 아, 실제로 근데 반만 맛봤어요? 네. 의원님, 자꾸 이러니까 곽상원이 뭐라고 하는 거야? 못 알아들었어요. 아, 죄송합니다. 네, 네. 못 알아들었는데 무슨 말이에요?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느낌이 아니, 곽상원이 예, 우리 최국 앵커님 갑자기 수염이 자라는 것 같아요. 아니 곽상원이 민주당 의원들이 예. 김어준 씨 방송 나가가지고 후원금 이거 막 그거라고 머리 숙이고 그런 거 자기는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안 하면 되잖아. 안 한대요 본인은. 네. 부른 적도 없대요. 저는 지난번에 방송산법 통과되면 그 나와서 설명해 달라고 했을 때 그 네. 통과시켰고 그래서 당당하게 당당하게 아, 오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민희에게 힘을 모아주세요. 곽상원 보란 듯이 국민은행. 네. 자, 그러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곽상원 의원이 민주당 의원입니다. 곽상원 의원이 어떤 이야기를 했고 이게 왜 또 최민희 의원이랑 관련이 있는지 네, 네. 이야기를 지금부터 좀 나눠보겠습니다. 곽상원 의원이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1년간 그러니까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한 번도 출연하지 않은 의원은 65명에 불과했다. 그중에 한 명이 저 곽상원입니다. 라고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유튜브 방송이 유튜브 권력자라면 저는 그분들께 머리를 조아리며 정치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유튜브 권력이 정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 방송은 그러니까 몇몇 분들이 곽상원 의원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방송은 국회의원을 여러 명을 배출한 힘 있는 방송이야. 우리 방송에 출연하면 공천받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어디인지 그 출처가 분명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다. 그렇게 또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과거에는 언론사들이 정치 권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넘어 공천에 관여하고 후보 결정에 개입을 했다. 그러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 있지 않습니까? 네. 후보 시절에 조선일보는 민주당의 경선에서 손을 떼라. 이제 이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네. 부분을 인용을 하면서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그 조선일보의 역할을 지금은 유튜브 권력이 휘두르고 있다. 네. 이런 말을 좀 시사한 것으로 그렇습니다. 보입니다. 유튜브 권력, 뭐 신격화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유튜브 권력이라고 하니까 제가 짧게 한 마디만 하자면 네. 사실 말 한 마디에 나락갑니다. 진짜 말 한 마디에 나락가. 그거는 팩트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2년 전에 어마어마한 인기 많았던 유튜브 채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지금 다 거미줄 쳐져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날아가고요. 생각 하나 잘못되면 다 구독 취소합니다. 그렇죠. 예. 이런 권력이 있을까요? 뭐 저는 아무튼 그렇고 그리고 매불쇼도 뭐 타 채널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매불쇼도 민주당 의원 분들 많이 나오시잖아요. 네. 제가 그걸로 조롱 많이 받지 않나요? 제가 조아린다고? 맞아요. 섭외하는 게 경쟁이에요. 이게 쉽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뭐 하나 마음에 안 들면 안 나오겠죠. 예를 들어서 최욱이 이런 말을 해달라고 부탁하면 나올 사람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나는 없다고 봅니다. 아무튼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제 얘기가 중요한 건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성격이 있는 최민희 의원 성격이 있다. 성격이 있어. 최민희라고 하는 국회의원인데 네. 성격이 있어. 아, 그리고 그래요? 못 참아. 어. 그러니까 원 내는 최민희, 원 외는 노영희. 뭔지 알겠지? 이게 좀 확대돼요. 못 참아.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최민희 의원이 민주당 의원이 들어있는 텔레그램 단톡방이 있나 봐요. 단체 대화방. 네. 거기에서 한마디를 했어. 근데 이게 신기한 게 언론에 고스란히 이게 또 소개가 됐습니다. 의원방인데. 그거 아무튼 신기하고 이따가 물어볼 게 많아요. 네네네. 그거를 좀 소개해 주세요. 자, 최민희 의원 앞에 계신 최민희 의원께서 곽상원 의원을 향해서 민주당이 구체적으로 어떤 결정을 김어준 씨에게 휘둘려서 했다는 건지 사실을 열거를 해봐라. 그러면서 한 번이라도 곽 의원이 의총에서 김어준에 휘둘려 이렇게 결정하면 안 됩니다라고 발언한 적이 있느냐. 내가 보기에 휘둘리는 건 오히려 곽 의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근데 이게 보도로 나온 거네. 이게 텔레그램에서 신기해. 그리고 또 그 뒤에도 있는데 우리 법안을 있는 그대로 적어도 동접자 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채널 있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에 알리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다. 바쁘니까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우선 우리 지지자들께 알려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페이스북에 쓰는 거는 곽 의원의 자유지만 비공개된 이 방에서 먼저 토론하라. 요렇게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게 또 난리가 났어요. 언론이 신난 거야. 둘이 싸우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네. 근데 국회의원들이 그 바쁜 와중에 본인의 의정 활동에 동력을 붙이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곳에 나와서 알리고 설득하는 그 과정이 얼마나 아름다운 과정이야. 그래 너무 고맙지 않나? 네. 근데 그게 그래서 나는 100번 양보해서 그래 그럼 본인 안 나갔다 쳐. 안 나갔더라고. 그럼 안 나오고 그 시간에 얼마나 값진 일을 했는지 내가 봤어요. 내가 봤어. 내가 뭐 이 사람을 비난할 생각이 없습니다. 네. 심지어 저랑은 제가 진짜 미물일 때 불금쇼라고 하는 팟캐스트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저랑은 아는 관계야. 예. 그러니까 저는 이분을 미워할 일이 없습니다. 심지어 저는 노무현 대통령을 너무너무 존경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더 이분을 마음이 갔던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했나? 근데 이번에 뉴스공장에 그 나갔다고 막 분석한 사람들이 왜 많이 나갔냐면 그때 내란하고 싸우느라고 나간 거야. 그렇죠. 예. 최근 그리고 의견이. 윤석열 파면되고 나서는 내란하고 싸우면서 대선을 준비하는 과정이었어요. 그때 이분이 뭘 했나 봤어요. 생뚱맞게 민생 투어 20일 나섰어. 민생 투어 20일 동안. 민생 투어? 이게 저기 저 시기가 어떤 시기인지 알잖아. 저거 대선 대선 직전에 그러니까요. 파면되고 나서 민생 투어. 우린 내란하고 막 싸우고 정신없을 때. 네. 좀 뭐 의아합니다. 자, 그럼 당사자 만나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그 의총에서 많은 대화가 오가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게 진지한 문제의식이었다면 진짜 궁금해서 쓴 거예요. 민주당이 김어준 진행자에게 휘둘린다. 그거는 그냥 너무 추상적인 말이잖아요. 그럼 휘둘려서 무슨 잘못된 결정을 해서 민주당이 어떻게 했다를 써달라고 그냥 얘기한 것이고요. 그런데 약간 저보고 이걸 이제 정치 신앙이라고 곽 의원이 표현을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치 신앙. 그래서 또 물어봤죠. 물어보셨다. 정치 신앙이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해맑게 그런 상태고 저는 제가 처음에 이 겁나냐 이렇게 한 건 사실 곽 의원한테 한 건 아니고 이게 경향신문 시리즈였습니다. 그걸 다 읽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경향신문이 왜 이렇게 썼을까? 그러면 정치인들이 예전에는 KBS 나가면 막 인지도 확 높아지고 조선일보가 밤에 대통령인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때 조선일보 나가는 게 많은 정치인들의 뭐랄까 희망사항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그때 그런 조선일보가 맞서 싸운 건 안티조선 연대밖에 없고 그나마 노무현 대통령이 맞서 싸우셨죠. 어느 정치인도 안 맞서서 싸웠고 이런 식의 유튜브 진행자들에 대한 비난 조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저럴까 이렇게 생각했고 민주당 의원들이 어떤 사람인데 휘둘립니까? 예, 그래서 인식이 잘못돼서 토론을 진짜 하고 싶어요. 제가 꼭 할 거예요. 네. 예, 자꾸 텔방에서 하니까 이게 또 잘못하면 TV조선에 나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만나서 하려고. 네. 알겠습니다. 저도 사실 모 방송에 나가서 곽상원 의원과 토론하고 싶다 음.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또 썸네일로 대문짝만하게 뽑아가지고 네. 제가 뭐 곽상원 의원을 저격한 것처럼 모 유튜버들이 제목을 뽑아놨는데요. 네. 사실 이거 생각보다 심오한 문제입니다. 네. 뭐가 심오한가 하면요. 네. 언론의 당파성이 존재하느냐 문제입니다. 네. 경향신문은 그러면 객관적인 상황에서 이것을 보고 있는가? 그러면 우리 김어준 총수는 언론으로서 객관적인 상황으로 보고 있는가? 우리 최욱 씨는 그러면 객관적인 상황으로만 보고 있는가? 네. 사실은 모든 언론도 다 자기 자신의 당파성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판 받아야죠. 그렇죠. 그걸 인정하고 네. 들어가야 된다는 측면이 예. 있고요. 좀 매우 또 동의합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요. 정치에 있어서 정당이라고 하는 파티, 우리 개혁 정체성의 문제와 중도 확장의 문제가 어디 언론에 출연하느냐, 어떤 언론을 매개체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또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도 또 토론해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뭔가 하면은 국민은 과연 지금 어디에 있는가? 김어준이든 최욱이든 그 플랫폼에 있기 때문에 정치는 그 플랫폼에 가야 되는 거예요. 네. 이런 정치인의 태도 문제라도 이거 굉장히 심오한 문제로 토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곽상원 의원과 토론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거 뭐 간단한 무조건 문제가 비판한 게 아닙니다. 네, 근데 네. 그 심오는 좀 아닌 것 같고 왜냐면 심오. 정치인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심오한 존재가 아니에요. 표를 먹고 사는 존재라 예를 들면 김어준 씨의 겸유공이 동접이 1000이다. 그럼 정치인들 안 나가요. 저봐 저렇게 나쁘다니까. 네, 그래서 제가 등 돌린다니까. 아니 제가 지금 바로. 말씀드리잖아요. 심오한 존재가 아니다. 네. 오히려 저 같은 사람은 작은 유튜브에도 나가요. 저는 이제 언론 운동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원의 측면에서는 대부분의 정치는 안 나가요. 네. 그러니까 활용의 측면이 훨씬 강하고 효율성 측면. 예, 효율성이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매우 바빠서 네. 한 방에 빵 끝내고 싶은 마음이 늘 네.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안티조선 운동 시작하고 제가 대변인일 때 그때 그쪽 논리가 뭐였냐면 조선일보 1등이 그냥 됐는 줄 알아? 1등은 다 1등의 이유가 있는 거야. 이거에 네. 모든 언론들이 다 동의했어요. 사실 네. 진보건 보수건.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김어준 씨나 최욱 씨가 최욱 씨 지금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열심히 해서 많은 시민들에게 지지를 받고 응원을 받는 건 또 다 이유가 있는 건데 알겠습니다. 그런 역사를 다 무시하고 네. 그래서 사실 왜 그랬는지가 궁금해서 알겠습니다. 토론해 보려고 아니 이게 합니다. 지금 오해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요거는 좀 얘기하고 가야 될 것 네. 같아요. 유튜브 채널을 비판하지 말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비판해야죠. 그리고 잘못된 것도 많죠.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비판의 목소리 들려드리겠습니다. 신인규 나와주세요. 비판해야지. 아니, 왜냐면 왜 비판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저는 유튜버에서 방송을 많이 좀 늘리다가 이제는 좀 지상파 방송을 조금씩 가는 이런 국면이라서 네. 사실 유튜브에 굉장히 좀 친숙화된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 이번에 그 빛의 혁명에 가장 선두에 섰던 분들은 뉴미디어 유튜버와 또 응원봉을 들었던 우리 시민들 이 두 시민분들. 세력입니다. 네. 사실은 이 헌법재판소에서도 인정을 한 사안이고 과거 문재인 정권 때는 검찰, 특검과 레거시 언론의 의지에서 사실 탄핵을 얻어냈기 때문에 그때 개혁의 성과가 좀 미미했던 거 아니냐 이런 차이를 먼저 말씀드려서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은 유튜브가 가지는 순기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곽상원 의원이 내용에 대한 평가 들어가기 이전에 일단 메신저로서의 신뢰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니 김어준 씨와 그 뭐 경쟁 관계는 아니더라도 그럼 본인은 어떤 역할을 했느냐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좀 더 돌아봐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다만 이제 유튜버의 영향력이 레거시 언론보다 훨씬 더 많아졌어요. 그러면 이제 국민들이 또 묻습니다. 언론의 공적인 책임은 그럼 어디까지 이제 우리가 물을 것이냐를 하고 있는데 네. 제가 봐도 유튜브의 공로는 제가 인정을 많이 하지만 그렇다고 성역은 아니기 때문에 비판은 아니지. 또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한 두 가지 사례만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려 해요. 네. 검찰이 그동안에 욕을 먹고 해체된 이유 중에 하나는 과잉 수사, 그리고 하나는 암장 덮어주는 거죠. 이 두 네. 가지를 가지고 사실은 칼을 좀 휘두르 왔던 건데 저는 최근에 8월달에 그 김어준의 뉴스공장 프로를 또 많은 분들 보시니까 저도 유심히 이렇게 봤는데
조국 전 대표가 사면받고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출연한 방송이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거기서 진행자께서 대선에 대한 의향 여부를 물어봐요. 근데 저는 거기까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차기 근데 대선. 차기 대선 네. 얘기를. 근데 그것도 이게 지금 대통령 임기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적절하냐 문제는 있겠습니다만은 네. 그 이후에 마치 킹메이커로 들릴 수밖에 없는 그게 좀 마음에 더 부담을 주는 게 본인의 역할이다. 이런 표현까지 계속 하다 보니까 과연 이게 맞느냐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9월 5일자 금요일 방송에서도 사실 그 전날이 목요일이고 9월 4일인데 그날 강미정 전 대변인의 그 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 뭐 정청래 대표도 최강욱 원장에 대한 그 감찰 지시도 했고 해서 뉴스가 다 도배가 됐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 다음날 아침 프로였는데 저도 이게 궁금해서 유심히 봤거든요. 근데 언급이 없더라고요. 네. 전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왜 언급하지 않았는지를 네. 납득되게 설명을 하면은 괜찮을 텐데 그게 안 나오는 상황에서는 이제 국민들 보시기에는 또 공적인 책임이 어디까지이고 잘 하고 있느냐 네. 이런 문제의식은 저는 가질 수 있다. 저는 그렇습니다. 봅니다. 자, 곽상원 의원이 보셨죠? 성역 아니라니까요. 자유롭게 다 댓글만 봐도 다 욕이에요, 솔직히. 내부 출신 보세요. 다 욕입니다. 다 욕이에요. 성역 아니고요. 욕 먹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방송을 보는 사람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그것은 진행자를 욕되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방송을 보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다 플러스 마이너스 하고 있어. 그래, 요거는 좀 쟤네가 문제가 있지. 잘못했지. 하지만 그래도 순기능이 더 많으니까 난 소비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가세현처럼 한때 잘 나갔습니다. 가세현.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많아. 그러면 또 날아가는 거예요. 저는 곽상은 의원의 소신과 문제의식을 존중합니다. 네. 소신이 그러시면 출연 안 하시면 돼요. 문제의식이 맞습니다. 그러시면 휘둘리지 말고 자기 의견을 가지고 자기 대중을 조직하고 자기의 생각들을 많이 펼치시면 돼요. 네. 이게 정치인의 저는 기본 자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라디오에 나가기 싫으면은 텔레비전에 나가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다만 어느 정도의 그 룰은 지켜주셔야 되는 게 조선일보와 김어준 방송은 다른 거고요. 그거 유튜버와는 또 다른 겁니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지. 야, 저는 이 좋은데요. 김어준이라든가 뭐 모든 유튜버들을 다 모두 서로 비판받을 수 있는 겁니다. 네. 비판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토론하자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우리 정치 현실이 당내 선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진영 내의 유튜버, 물론 뭐 극우라든 이런 쪽 또는 극자라든 이런 쪽은 빼고 보편적인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정서를 대변하는 쪽에 나가는 것이 정치 현실이에요. 근데 우리 곽상원 의원은 안 나가고도 후보가 되고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저도 메신저 공격일 수 있는데 정말 처절하게 그런 유튜브에도 나가고 싶어서 억지로 정치하려고 난리치는 사람들과 다르게 쉽게 정치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네. 이 부분만큼 제가 꼭 지적하고 싶어요. 동의하지만 삭제. 아, 요거 삭제합니다. 네. 자, 저는 진짜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네. 유튜브가 자꾸 그 성역화됐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유튜브는요. 생사가 시장에서 결론 납니다. 그런데 레거시 미디어는 보십시오. 시장에서 버림받아도 정부 광고 받아가지고 그렇죠. 그냥 유지되잖아요. 그거는 나쁜 거잖아요. 시장에서 생사가 결정나는 게 왜 나빠? 이 잘했죠? 부분은요. 일단 예. 그걸 기득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득권. 예, 제도 언론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에 안주하는 거 요거와 연관해서 저는 소위 진보 언론이라는 쪽이 반성해야 되는 것은 그러면 조선일보가 그랬다. 밤에 대통령이었다. 그런데 왜 진보 언론이 그 대척점에서 대중의 환호와 각광을 받지 못했는지를 먼저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동의합니다. 예, 하나 지금 교정하고 가야 될 게 있는데 네네네. 이런 일이 벌어지면 꺾입니다. 보수 언론이. 그래서 어떤 또 가짜 뉴스를 내보내냐면 이번에 언론중재법에 징배제를 도입하면서 유튜브는 빼기로 했다 이렇게. 유튜브는요. 언론중재법에서 포괄하지 않고요. 언론이 아니죠. 정보통신망법에서 징배제 도입할 겁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정확히 말씀하셨는데 유튜브가 언론이냐 아니냐가 엄청 논쟁적인 사안이라 정보통신망법의 부가 서비스로 규제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언론중재법에서 지금 안 들어간다는 거지 일부러 진보 유튜버들을 봐주기 위해서 뺐다 네. 이런 식의 그런 그 허위 조작 네. 보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것도 보십시오. 우리 곽상원 의원님 자 보세요. 저랑 의원님이 생각이 완전히 첨예하게 갈리는 대목이 이 대목이거든요. 네. 저는 징벌적 손해배상 이거 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그 기준도 굉장히 모호할 뿐만 아니라 그게 악용될 소지가 있다. 그래서 영세한 언론은 진짜 설 곳이 없다. 예를 들어서 기업을 상대로 문제 제기를 했을 때 기업이 손배제 걸어버리면 꼼짝 말하거든. 그래서 저랑 이 생각이 언제나 계속 다르다는 건데 표현해왔고 달라요. 네, 네. 예, 곽상원 의원님 보셨잖아요. 다르다니까. 나와서 다른 얘기 하시라는 거예요. 그 사실 하나만 저는 더. 이제 체육 우리 앵커님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네. 정치인은요 대중이 태워주는 이 배를 타고 물이 흐르는 대로 떠내려가면 안 돼요.
자기가 방향을 이야기해야 돼. 그렇지. 네. 근데 쉽게 말하면 저는 그렇지. 사실 그런 정치인들 봤어요. 와. 유튜브에 나와서 댓글만 줄줄 따라가는 정치인들 사실 있어요. 아. 그런 사람들도 비판받아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곽상원 의원이 지적한 부분이 일리가 있다고 봐요. 네. 왜? 정치인은 그냥 대중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대중의 방향을 이야기를 해줘야 되거든. 네. 그러면 이야기하려면은 집에서 혼자 합니까? 대중이 있는 곳에 나와서 해야죠. 네. 그러니까 이런 플랫폼이라든가 이런 곳에 나와서 소신을 이야기하시라는 거죠. 좋습니다. 신익규 그리고 변호사님. 저도 사실은 이제 곽상원 의원께 조금만 제가 더 아이디어를 드리자면 이게 지금 뉴미디어 시대를 거스르려고 해가지고는 전 안 될 걸로 보고 당내에서 그러니까 지금 당내 경선이 사실은 인기 투표와 경향을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바꿔야 되기 때문에 당내 경선의 제도 개혁을 요청해야 된다. 당원으로서. 그럼 뭐냐? 정치인들 상시 평가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꼭 선거 때만 임박해서 공부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거 상시 평가 받아야 되고 또 하나는 평가 지표도 좀 다원화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꼭 지금은 경선, 투표 요걸로만 돼 있기 때문에 전 이런 식의 좀 경선 제도를 좀 더 바꾸는 목소리를 내시는 게 네. 훨씬 그런 문제의식을 푸는 해법이 될 수 있다. 오늘 그 텔레그램 방에 지금 이 댓글창 한번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성역이 아니라는 거를 체육이 얼마나 지금 쓰레기 취급받는지 다 제 욕이거든요. 지금. 야. 네. 다 제 욕입니다. 오래 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도 이 정도 논의하면은 곽상원 의원에 대해서 무한한 애정을 갖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아 저는 개인적으로 아는 관계였어요. 실제로. 그리고 제가 너무너무 잘 되기를 바랐던 분이고 지금도 미워할 마음이 없죠. 저는 그냥 이 저도 사람만 그렇습니다. 얘기하는 네. 겁니다. 네. 아니 근데 제가 그런 입장을 표명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저는 왜냐하면 휘둘린다는 게 저로서는 용납이 안 되는 게 저는 언론개혁 의제를 40년 동안 의제 설정을 하고 이제야 비로소 방송 3법을 통과시킨 거거든요. 네. 제 개인적으로 40년 만에. 그러니까 김어준 씨가 시켜서 하거나 이러면 휘둘리는 거지만. 말이 됩니까? 예, 그래서 네. 왜 저렇게 표현을 할까? 그리고 저는 사실 그 경향신문 그 도표에 보면 제가 제일 꼴찌예요. 12번 나갔다는데 아마 저를 넣기 위해서 12번인가? 약간 이준숙식으로 생각하면 왜 굳이 12번에서 잘랐을까? 아 그래요? 왜냐면 어떤 사람은 몇백 번 한 사람과 그게 12번 진보 언론들도 징벌적 손해보상제나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반대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가 저는 매우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아니, 매우 반대예요. 네, 저 매우 반대합니다. 지금도 나는 그 얘기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네. 반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사람입니다만 다음에 하도록 하고요. 네. 의원 단체 텔레그램 방에서 우리 성격이 있는 우리 의원님이 다른 사람 한 명을 또 혼을 냈어요. 아, 예. 혼은 아니고 박희승 의원인데요. 화를 냈다. 지적했다. 내란 지적했다. 정당- 그치, 설명할 거예요. 가만히 네. 있어요. 네. 판사 출신 네. 박희승 민주당 의원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내란 재판부 논의에 대해서 이것은 윤석열의 계엄과 같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야, 이 계엄에다가 이거를 비유를 해버렸어요. 윤석열의 계엄. 예, 그 장면 잠깐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국회가 나서서 그것을 직접 공격을 하고 법안을 고쳐서 한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윤석열이 상권 분립 정신을 무시하고 계엄을 발동해서 총칼을 들고 들어온 거와 사법권은 법원에 있다 이렇게 해서 헌법에 규정돼 있는데 국회가 힘이 세다고 이것은 네. 마구잡이로 공격하는 것은 자칫 박희승 의원님, 일단 또 우리가 추가로 탄핵 결정문에서 나왔던 그 네. 권력 행사의 절제 자제하고도 안 맞다고 봅니다. 네. 예. 네, 여기에 대해서 텔레그램 방에서 최민희 의원이 뭐라고 했죠? 그래도 좀 유하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내란 재판부에 반대 의견이 있을 수는 있다. 그 분야를 모르는 나도 지기현 판사 때문에 걱정이 좀 되지만 내란 재판부가 생소해 우려도 한다. 아무리 그래도 그걸 계엄에 비유를 하냐. 네, 이렇게 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제가 좀 너무 과격하게 표현했네요. 굉장히 합리적으로 말씀하셨네요. 저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합리적이시네. 그걸 이제 저게 시사저널 기사잖아요. 네. 근데 그쪽은 이제 저를 욕하고 저 두 분을 옹호하는 쪽이니까 좀 과격하게 썼고 그리고 그 중간 제목도 틀린 게 비공개 폐쇄망인데 공개했다 이렇게 썼더라고. 그건 말이 안 돼요. 네. 비공개로 얘기한 알겠습니다. 것인데 저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해서 우려하는 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네. 저 박희승 의원이 외면한 게 뭐냐면 조희대 대법원에 말도 안 되는 행태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지기현 판사로 인하여 잘못하면 윤석열 재판이 1심 끝나기 전에 6개월이 지나버릴까. 네. 그래서 또 내란 수계가 활개칠까. 이런 걱정, 지기현의 잘못된 재판 일정, 진행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럼 답을 내라는 거예요. 저는. 네, 알겠습니다. 박희승 의원님 의원에게. 말 끊어서 너무 죄송한데 시간이 없어서. 아, 예. 네, 요거까지만 하고 네. 마무리 좀 짓겠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정청래 대표의 연설이 있었는데요. 그때 의원 중 누군가가 정청래 의원을 향해서 그야말로 반인륜적 발언을 해서 네. 지금 아주 시끄럽습니다. 네. 네. 자, 어떤 내용인지 잠깐 일단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노상원 수첩이 현실로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저 정청래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내란 선동인데요.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야, 근데 지금 저게 누구냐? 저희가 방송 들어오기 전까지는 공개가 되진 않았었는데 아니, 방송 시작하고 이제 예, 됐어요. 민주당에서
이렇게 입장을 냈습니다. 저 발언을 언급한 국회의원은 송원석 원내대표다. 이야. 해당 발언한 거 영상도 공개를 했고 그리고 의원직 사퇴해라 이렇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와 어떻게 저렇게 제발 글이 됐으면 좋았을 걸. 손방울이네, 손방울. 노상원 수첩 내용을 우리가 다 아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어제 저 자리에 우리가 이제 다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그리고 오늘 또 송원석 대표의 대표 연설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 이거는 참 저들은 12.3 비상계엄에 대해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아요. 내란 행위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직 윤석열, 김건희 옹호하는 분위기가 지금 지배적이에요. 그래서 저거는 저희 깜짝 놀란 거죠. 그 자리에서도 깜짝 놀랐는데 정청래 대표 얘기가 계속 이어지니까 그거에 머물러 있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다 돌려보고 하고 밝혀낸 겁니다. 저렇게 진짜 이 반인륜적 발언이야 이게. 그러니까요. 이게 바로 네. 전두환이 12.12 쿠데타 일으키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통령이 됩니다. 민정당 창당하거든요. 주요 멤버들이 누군지 아세요? 관료들하고 검판사들이에요. 똑같아요. 이 사람들 전부 다 관료 출신들이거든. 관료 출신들 입장에서는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대의기관이 존재하는 것이나 아니면 독재자에 의해서 행정체제로서의 국가가 존재하는 것이나 별 차이가 없다고 평소에 그렇게 느끼고 살아왔던 거야. 그러니까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윤석열이 그렇게 해서 장기 독재하고 야당 말살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는 그대로 권력 누리니까 괜찮다는 생각이 평소에 머릿속에 박혀 있는 거야. 아니 근데 이게 그 입 밖으로 나올 수 있는 말인가 해서 아니 정치적으로 화내고 피켓 시위하는 거 나는 거 이해해. 근데 이거는 진짜 반인륜적 발언이잖아요. 평소에 생각이 없으니까 이게 지금 극우적이고 상대를 죽여서라도 권력을 유지하겠다는 유행이 만들어진 거야. 그게 5%든 10%든 유행이 되니까 그 머릿속에 그게 또 주입되는 거예요. 정치적 철학이나 노선이 아니, 없으니까. 근데 이제 윤석열은 구속이 돼서 지금 이제 감옥에 가 있지만 그 DNA와 정신은 여전히 지금 우리 사회에서 활약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이런 상황에서 좀 답답한 면이 뭐냐면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국민의힘을 해산을 하든지, 그러니까 정부가 제소해서 해산을 시키든지, 아니면 특검을 통해 가지고 국민의힘의 실질적 해산을 이제 빨리 도모를 하든지, 아니면 저런 발언이 나왔을 때 국회 윤리위원회에서 전 징계를 해야 되거든요. 네. 아니 국회의원 배지를 떼버려야 됩니다. 맞습니다. 물론 국민의힘이 백석으로 저지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저지하면 그건 또 국민의힘 전체가 그걸 동의한 게 돼버리거든요. 정치적 책임을 물려야 돼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왜 국회에서는 윤리위가 왜 안 돌아가는 건지 저는 지난번에 뭐 많이 잊혀진 이름입니다만은 이준석의 소위 그 젓가락 망언부터 맞아요. 국회 윤리위가 지금 그러네. 개점 휴업이에요. 그러니까 맞아요. 송원석의 저런 상태도 언제까지 우리가 분노만 하고 계속 지켜만 맞아. 봅니까? 아, 신인규 이거 좋아. 빨리 저는 엄단해야 된다. 네. 굉장히 시급한 좀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적극 동의하고 네. 제가 지금 가자마자 대표께 어. 그대로 전달 드릴게요. 네. 아 대단히 고맙습니다. 윤리가 좀 빨리 가동이 돼야 돼요. 예, 그게 윤리를 5대5로 구성했잖아요. 예, 그거 다시 하기로 했잖아요. 그거를 다시 하는 과정이라서 시간이 네, 걸리는 그렇습니다. 겁니다. 아니, 그 대표가 다시 하기로 했잖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더 깊이 있는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최민희 의원은 약속을 지키고 매불쇼로 돌아왔습니다. 최민희에게 힘을 모아주세요. 4로 시작하네요. 고맙습니다. 최민희 의원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짧게